당신은 혈압이 왜 오르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달고 짠 음식을 먹어서?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무심코 먹는 그 음식, 사실은 당신의 혈압을 끌어올리는 비밀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올라가지만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뛰고 뒷목이 뻣뻣해질 때 사람들은 그제야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은 많이 상해 있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살도 찌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식사하고 잠자던 사람에게도 고혈압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의 음식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혈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고혈압 환자들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5가지,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 음식, 매일 해주면 좋은 운동, 그리고 혈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는 습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보는 이 10분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15년째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왜 혈압이 높은 걸까요? 운동도 하고 약도 빠짐없이 먹는데 왜 계속 높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식사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면 늘 예상치 못한 데서 문제가 나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 습관처럼 몇 끼 빠지지 않는 반찬, 건강식이라며 챙겨 먹는 식품들, 바로 그 안에 혈압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체형도 비교적 마른 편이었고 혈압약도 정기적으로 잘 챙기고 있었지만 수축기 혈압이 항상 160 이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바꾸거나 늘려보기도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식사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간장에 절인 생선을 한 토막씩 드셨습니다. 그 생선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간이 배어야 맛있다며 간장을 2번씩 바른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식단부터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분의 혈압은 처음으로 13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어떤 분은 두부 반모를 먹고도 간장을 반 숟갈 찍어 먹다가 혈압이 다시 올라왔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된장국을 드시다가 나트륨 수치가 급상승해 병원에 오기도 했습니다. 밥맛 없다고 젓갈을 한 점 올리거나 간식으로 어묵이나 건어물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반복되지만 그게 모여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심장은 그걸 버티기 위해 더 세게 더 자주 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어떤 음식인지, 몸에 해로운 습관이 어떤 형태로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지금부터 언급되는 5가지 음식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의외로 자주 먹고 있으며 건강에 좋다는 오해까지 섞여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조미김입니다. 김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 없이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시중 조미김에는 소금과 기름이 다량 첨가돼 있어 혈관에는 은근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얇고 바삭한 식감 때문에 한 번에 3장, 4장, 심지어 10장 넘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에 싸 먹고 반찬 대신 먹고 간식처럼 집어 먹다 보면 염분 섭취는 눈에 띄지 않게 쌓여갑니다.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조미김을 꼭 드셨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밥은 조금만 먹고 김으로 포만감을 채우셨다고 합니다.
점심은 김밥으로 해결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혈압이 계속 150대를 오르내렸고 약을 2가지 복용 중이었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제가 식단 중 김을 제거하자 2주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한 달 뒤 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장아찌 절임류 그리고 김치입니다. 하루 한두 점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들이 몇 끼 반복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묵은지는 염분이 더 농축돼 있고 집에서 담그는 장아찌도 장기 보관을 위해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혈압이 계속 높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밥은 소량 드시고 국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식사 마지막에 묵은지 한 점과 오이 장아찌를 곁들였습니다. 입맛이 없을 땐 장아찌를 더 먹었다고 했고 그게 원인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장아찌를 끊고 삶은 채소로 바꾸자 3주 만에 혈압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빵입니다. 겉보기엔 순해 보이고 식사 대용으로 편하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식빵이나 모닝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빵에는 밀가루, 버터, 소금, 설탕이 들어있고 특히 식사 대신 먹는 경우 그 양이 늘어나 혈압에 부담을 줍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는 아침에 늘 모닝빵 2개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이 조합이 가장 편했다고 합니다. 혈압은 늘 145 이상이었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며 두통도 잦았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모닝빵 대신 삶은 고구마와 삶은 달걀로 바꾸자 2달 후 혈압은 125까지 안정됐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 믹스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모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이지만 문제는 시중 제품 대부분이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설탕 코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제처럼 하루 한 줌씩 챙겨 먹는 분들 중 과도한 염분 섭취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매일 아침 건강 루틴으로 견과류 한 줌을 커피와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확인해 보니 소금과 설탕이 함께 들어 있었고 한 봉지에 나트륨이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늘 발목이 붓고 혈압이 잘 안 떨어져 고민이었는데 견과류를 무염생으로 바꾸고 커피 섭취를 줄이자 붓기와 혈압 모두 개선됐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멸치볶음 같은 마른 반찬류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 건강식이라 여겨지지만 간장, 설탕, 식용유로 볶는 과정에서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오래 보관하려고 간을 더 세게 하는 경우가 많고 작은 양이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되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반찬이 없어도 멸치볶음만 있으면 밥을 잘 드셨습니다. 간이 진한 멸치에 고추까지 더해 늘 곁에 두고 드셨고 혈압은 16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멸치를 끊는 걸 가장 어려워하셨지만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교체하고 한 달 후 혈압이 13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이던 이뇨제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압을 조용히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면 혈관이 바뀝니다. 당신의 혈압은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음식들이 조용히 혈압을 무너뜨리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우리 몸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혈압이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수치 하나가 우리의 심장, 뇌,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고
자각하지 못한 채 수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이 고혈압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와서야 이미 고혈압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 70대 남성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더듬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처음엔 뇌졸중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이미 수년간 지속된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약해져 있었고 그 끝에 작은 혈관이 터지며 미세한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압력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두드리고 조용히 손상시키며 결국 내 심장, 신장까지 망가뜨립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뇌출혈, 이 모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40을 넘을수록 뇌졸중 발생률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심장마비 위험도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돌연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콩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주는 기관인데 고혈압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생기고 점점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혈압 조절이 안 된 채로 10년 이상 방치한 환자들 중엔 투석이 필요한 단계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혈압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은 증상을 낮춰줄 수는 있어도 혈관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까지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혈압이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지, 그 결과는 내가 만든 일상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금 많이 먹어서 그렇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작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소금뿐 아니라 몸속 수분 균형, 신장 기능, 혈관 탄력도, 근육량 부족, 심지어 수면 부족까지 모두 고혈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 중 하나는 살이 안 찌면 혈압은 안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른 고혈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중과 상관없이 혈압은 오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하거나 체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체구가 작아도 고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안 아프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압이 162 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린 것일 뿐, 혈관은 내부에서 계속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혈압약만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당장의 수치를 잡아줄 뿐, 혈관의 노화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개수는 늘고 혈압은 점점 더 쉽게 오르게 됩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체질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운동하고 식사에 신경 쓰는 사람은 혈압이 낮게 유지됩니다. 고혈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놓쳤던 작은 습관들, 그게 지금 내 혈압을 만든 겁니다. 혈압을 높이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혈압을 낮추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나 주스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줄이면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고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익혀 먹든 생으로 먹든 효과는 있지만 생으로 먹을 경우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오트밀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쪄서 무치거나 구워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먹게 되면 혈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게 곧 약입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야 혈압이 바뀝니다. 고혈압을 관리할 때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병행한다면 혈압 관리에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숨이 차서 오래 못 걸어요. 운동하면 혈압이 더 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이 뻣뻣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에 탄력을 주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천 운동은 걷기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10 이상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후에 걷는 것이 혈압 조절에 더 좋습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혈압이 늘 150을 넘었고 약도 2가지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무섭다고 하셨지만 매일 아침 20분만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3주 후 혈압이 135까지 내려갔습니다. 걸을 때는 말이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기 쉽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를 취한 채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서 10초간 유지한 뒤 올라오는 것을 하루 10회 2세트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 힘든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심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팔을 위로 쭉 뻗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하루 5분만 반복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운동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5분 근력 운동. 이것만으로도 혈압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은 점점 굳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다이어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듬 하나하나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운동과 더불어 활 습관을 바꿔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후 30분 동안은 조용히 움직이기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바로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눈을 뜬 후 천천히 몸을 좌우로 돌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심호흡을 3번 이상 한 뒤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혈압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자율신경계가 흥분되면서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로 잠드는 습관은 혈압 조절에 큰 장애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10시 반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몸만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에서도 시작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산책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압은 놀랍도록 안정됩니다. 특히 말수가 줄고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안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혈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소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고혈압은 결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나도 모르게 쌓여온 습관, 그 조용한 결과가 지금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쌓아가면 혈압도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뜨고 내가 먹는 음식 하나를 더 살펴보고 오늘 하루 30분이라도 걸어본다면 혈압은 분명 달라집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고 응급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자존감도 건강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압이 안정되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걷는 게 덜 힘들어지고 숨이 차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고혈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바꾸는 생활, 나를 위한 음식, 내 몸을 위한 30분, 이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약보다 먼저 생활을 고치면 됩니다. 심장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여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